저는 국토연구원 박정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변경 개요부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슈들을 도출해 왔고 계획이 어떻게 변경해 왔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주요한 개발의 계획과 기본 계획의 변경 사항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의 개요입니다. 계획 변경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 계획은 여러 차례 변경이 있었지만 기본 계획은 2006년에 최초 수립된 이후에 한 번도 변경이 없었습니다. 근 1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국내외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3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 맞게 기존에 있었던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그리고 개선안들을 도출해서 이 개발 계획과 기본 계획들이 앞으로 건설의 이제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변경의 범위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공간적인 범위, 시간, 내용적인 범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기본 계획과 개발 계획의 체계, 이런 위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설, 오늘 하나도 말씀을 드릴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을 담는 최상위 계획이자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도시 건설, 이 행복도시가 앞으로 건설해야 되는 방향에 대한 철학, 기조 같은 것들을 담은 가장 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기조에 따라서 주거, 상업, 문화 뭐 이런 기능들, 부문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담아내는 계획이 바로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는 이 기본 계획과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요 담기게 되고요. 이렇게 큰 기조, 골격을 마련을 하고 부문별, 분야별 세부 전략들을 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이제 그런 실행 절차들을 밟아 나가면서 이제 도시가 건설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이 외에도 광역도시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이전 계획이라던가 공공기관 등 이전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함께 연계되어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슈 분석과 이제 변경에 대한 이제 사항들을 담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지금 23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건설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설되기까지 2006년에 최초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동안 굉장히 다양한 여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었던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제한되지 않고 이제 나오지 않았었던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뭐 친환경 디지털 전환 뭐 이런 이슈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 탄소 중립 실현이 핵심적인 이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로 이제 좁혀서 보게 된다라면 국내에도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6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6개의 국정과제 중에서 행복도시는 국토의 디지털화, 스마트 도시죠.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 탄소 중립 실현과 깊은 관련성이 있고요. 이 외에도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 국회 의사당과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계획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등이 이제 마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행복도시 안으로 조금 더 좁혀서 들어오게 된다라면 지금 우리는 3단계에 와 있고 1, 2단계 건설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1, 2단계에서 무엇이 좀 우리가 부족했고 앞으로 3단계 건설을 좀 완성도 있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나타나는 결과들을 살펴보면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 거점 도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라던가 산업 문화 등과 같은 고차 서비스 기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는 이제 건설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운영 관리로 넘어가면서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대한 방안들도 이제 이 도시의 건설의 어떤 그 완성도에 있는 저변에 함께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행복도시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도 실시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에 있었던 뉴스를 분석한 결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련한 기사는 총 600여 건 정도가 검색이 됐고요. 그중에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건설 기본 방향과 연계된 키워드는 총 3,800건 정도가 도출이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실질적인 행정 수도라던가 인간 중심 도시, 탄소 중립, 스마트 요런 이슈들과 관련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었던 그 이슈들은 교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약 40.5%가 정도가 교통에 대한 언론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에 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부문에서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슈가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교통 부분에서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광역교통 제공을 위한 BRT와 완결도로의 구축 확대, 그리고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에 따른 내부 교통체계 변화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고요. 국가중추시설 부문 관련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따른 도시의 기능 변화, 그리고 주변의 배후 기능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노출이 있었던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부분은 5-1 생활권 그리고 생활권의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와 함께 일자리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도입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고요. 탄소 중립 부문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탄소 배출의 저감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통한 탄소 중립의 실현 방안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민의 의견 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은 이 세종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갔으면 하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종시청 시민의 창 민원 게시판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국민제안 게시판 여기에서의 시민 의견들을 모두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이슈가 가장 메인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상가 공실 활성화에 대한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해외 어떤 글로벌적인 변화, 국내 여건 변화, 그리고 행복시 자체의 1, 2단계 건설 평가, 언론, 시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 시각, 그 이슈들을 총망라했을 때 저희는 한 7가지 정도의 이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BRT, 모빌리티, 광역 연결도로, 그다음에 5-1 생활권 스마트 도시, 도시 기능, 에너지 자립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이 7가지에 도출했었던 이 이슈들을 앞으로 어떻게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녹여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진과 행복청이 이제 중심이 돼서 수차례 업무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이슈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부문별 관련 연구 협의를 지난 1년 반 동안 수차례 개최해 오면서 이제 그 간극을 좁히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계획에서 이제 반영을 하고자 할 때 그 반영해야 될 그 구체적인 계획의 그 변경의 키워드는 한 4가지 정도로 한 번 더 압축을 해봤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균형 발전이라던가 도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담는 내용이고요. 광역 BRT 또는 뭐 광역 연결도로와 관련된 교통에 대한 부분,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등과 관련된 이제 스마트 시티의 내용과 에너지 자립,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크게 4가지의 이슈를 계획에 주요한 변경 이슈로 한번 도출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4개의 이슈들은 이제 차례차례 개발계획과 기본계획에 담아내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기본계획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계획 변경의 주요한 기본 방향 이런 전략들을 이제 담아내는데 예를 들자면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탄소 중립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새롭게 이제 좀 변경해야 하는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이제 개발 계획에서는 부문별로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문별 전략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도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추진 현황들을 반영했고 도시 공간 구상, 교통 연계 그리고 상가 관련한 대응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반영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시 건설의 정책 목표와 이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3단계의 시점이기도 하고 이 큰 차원에서의 어떤 골격이라던가 기본 철학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변경되는 사항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큰 계획의 변경에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하에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할 사항으로 크게 변경한 부분은 도시건설의 기본 방향 중에 기존의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복합행정도시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라는 이 워딩으로 좀 변경을 하고요. 그 안에 국가균형 발전의 구심점 그리고 광역도시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들을 좀 더 새롭게 보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도시 중심부 공간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있었던 환상형의 도시 공간 구조는 그대로 골격으로 이어가되 그 중심부에 있었던 오픈 스페이스의 기능을 이번에는 열린 공간이라는 용어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공간이란 환상형 도시 공간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국정 운영 효율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과 행정, 문화가 복합된 복합 국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은 당초의 도시건설 철학은 유지를 하되 실질적인 행정 수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상징 공간이자 국가 입법, 행정,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복합 공간이고 어디서나 교통이 편리하게 연결되는 연계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심부의 공간 구조와 기능에 대한 구상은 기존 항산형 도시 구조에 열린 공간 개념을 추가해서 이런 입법 행정 문화의 국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계획 목표로 삼았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당초의 계획이고요. 오른쪽이 이번에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상단부는 기본 계획, 하단부는 개발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중심부에 있었던 오픈 스페이스 공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입법 행정 문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근 가능한 연계 교통 체계가 구축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 계획의 틀 하에서 개발 계획에서는 열린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상징 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활용하고 교통 체계로 연계해 나가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중심부 공간 구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도시 기능과 연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열린 공간은 독립된 생활권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6개의 생활권과 기능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 도시가 좀 더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식 기반이라던가 중앙 행정, 국제 교류, 도시 행정 이런 기능 등과 함께 연계를 통해서 이 공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연계가 되고 잘 자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전거 도로, BRT의 연계, 그리고 도로 확충을 통해서 이 연계성을 좀 더 강화해 주는 방안들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방안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국가 주요 기능과 시민이 소통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활용해서 이 공간을 이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의 특별관리구역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개발 계획에 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부문별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및 주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주택 용지 추가 확보, 준공밀 개념 추가 등을 통한 계획 지표 달성 및 주거의 쾌적성 확보를 이 부분에서의 계획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본 계획상에서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준공밀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계획상 주택 용지는 예정 지역 면적의 약 18% 정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주택 용지를 예정 지역의 면적의 한 20% 내외 정도로 확대를 해서 도시 내 미개발지 계획 수립 시에 주택 용지를 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주거의 쾌적성 확보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준공밀을 좀 추가를 하는 이 개념을 추가하는 것을 개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BRT 노선 추가 그리고 도로 용량 추가 확보를 통해서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달성하는 것을 계획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대중교통 분담률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버스 같은 이런 대중교통 수단뿐만이 아니라 보행, 자전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에 이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 PM 등과 같은 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대비 변경당 내용을 보시면 국가기관 교통망 체계에 대한 변경, 그리고 광역교통 체계에서 도심 항공교통 UAM에 대한 추가, 그리고 PM, 자전거,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을 새롭게 반영을 했습니다. 개발계획에서는 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서 광역교통계획에서의 어떤 고속국도와 고속철도 등과 연계한 광역교통망의 구축이라던가 도시교통계획 그리고 대주교통체계, 미래형 교통체계에 대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에 대한 사항들이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는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되겠고 하겠는데요. 이 교통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본계획에서 그리고 개발계획까지 해서 조금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대중교통시설의 BRT 노선을 추가된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환상형 BRT 노선에 이 열린 공간이라는 이 중심부를 경유하는 BRT 노선을 추가해서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교통 수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형 이동교통 수단과 도심 항공교통 수단과 같은 이런 수단을 새롭게 도입해서 교통 수요를 분담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도로 용량 추가 확보 및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국가 중추시설의 입지로 이제 주변 도로에 대한 영향들을 검토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도로 용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서는 이런 정도의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하고요. 세부적인 교통에 대한 도로 용량의 확보, 노선의 추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별도의 용역을 수행을 하고 이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에 아마도 23년 하반기 정도에 별도로 교통 부문에 대한 공청회는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서는 큰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를 한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실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계획의 목표로 설정을 하였고요. 기존에는 이제 사용되지 않고 대신에 에너지 저소 비용 도시와 같은 이런 용어로 사용됐던 것을 탄소 중립 도시의 조성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목표로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이제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도시의 조성 방안을 개발계획에서 감축 시나리오, 감축 목표, 그리고 부문별 감축 방향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 사회의 준비를 계획의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첨단 정보통신 계획을 스마트 시티 계획으로 구체화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정보통신 부문의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개발계획에서는 이제 그것의 실현 수단으로서 스마트시티의 플랫폼 구현 그리고 개방형 시스템 도입, 스마트시티 솔루션과 같은 사항들을 개발계획의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상업 업무 용지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과의 공실화에 대한 굉장히 체감이 높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의 비율은 줄이고 업무 비율은 높여서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에서 이제 변경안을 보시게 되면 상업 용지의 비율을 조금 탄력적으로 줄이고 업무 용지 같은 경우에는 자족 기능을 위한 타 용도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상가 관리를 공실을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기본계획상 상업 업무용지의 도시 건설의 어떤 그 건설 지표, 목표 지표는 3%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현재 그리고 최초 개발 계획 수립 시부터 2% 정도로 관리를 해오고 지금 현재 이제 그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의 공실을 타 용도의 전환 등을 통해서 좀 더 상가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교육 문화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공동 캠퍼스 그리고 국립박물관 단지 조성 등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계획의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2개소 내외의 대학교를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생활권당 박물관을 2개소 내외로 이제 추진하는 것이 계획이었다라면 이번 계획에서는 공동 캠퍼스 그리고 복합 캠퍼스라는 이 변경된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새로운 박물관 단지 이 집적되어 있는 박물관들이 집적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서는 공동 캠퍼스와 복합 캠퍼스의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어린이 박물관부터 국가기록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총 6곳의 박물관들이 이제 한 곳에 입지하게 될 이런 클러스터를 이제 국립박물관 단지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 이전에 그 전문가 의견들을 좀 수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립박물관 단지라는 이런 용어보다는 조금 뮤지엄몰이 됐던 다른 용어로 조금 새로운 이런 좀 이미지를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용어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주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새로운 그 국회라던가 국회 세종의사당 제 임무실 이런 것들 이 집무실들이 들어오는 이런 새로운 기능 변화에 대해서의 어떤 도시 공간 구조와 기능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관리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부적으로 인구주택 교통, 스마트시티, 탄소중립 이런 부문별 내용에 대해서 핵심 이슈에 대해서의 변경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공청회를 이제 거쳐서 앞으로 이후에 지자체 등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청취 협의 등을 거쳐서 올해 10월에는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변경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